각각 선생님들 해당되는 곳에 이야기하시고 서로 선생님들 토의하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마가 무겁고 만지면 찌릿한 느낌이 있으며 연결된 신경들이 뇌의 구석구석까지 저려와요. 이거는 어떤 두통일까요? 조금 어, 잘 이거 갖고 좀 곤란한데 길령 선생님 혹시 환자들 이런 걸 호소하시는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계셨는지 한번 말씀 아, 가장 가능한 뭐 이거 갖고 좀 좀 충분하지 않겠지만 말씀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찌릿하고 뭐 콕콕 쑤시고 감각 이상 호소하시는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애매한 위치에 얼굴 쪽이 그렇다면 뭐 저희가 비전형 안명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 찌릿찌릿을 넘어서서 약간 전기처럼 쏴요 이런 식으로 오는 이제 통증이 찌릿찌릿 온다, 전기 오는 것 같다 하는 게 뭐 특정 위치에 있으면 저희가 뭐 후두신경통인 경우도 있고 이게 3차 신경통인 경우도 있고 해서 위치랑 어떤 식으로 아픈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면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찌릿찌릿한 게 그냥 두피에 있다 하면 보통 위험한 경우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지럼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이 항상 동반되는 경우에 두통 중에서도 더 위험한 사인일까요? 응급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혜정 선생님 혹시 답변 네. 예, 사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기는 한데요. 지금 아마 걱정하시는 것은 이제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같은 그런 신경학적 질환을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인생에서 가장 심한 두통이 점차 심해지거나 특히 뭐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뭐 체위 변화와 관계없이 구토가 있거나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기우뚱한다든지 아니면 50세 이상의 환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 경우에는 어떤 판단을 한다기보다 뭐 영상학적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편두통이 있을 때 같이 동반될 수 있는 편두통성 어지럼증과 같은 질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응급은 아니지만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 찾으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두통에 준한 치료를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체위 기립 빈맥 증후군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편두통 환자에서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과도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 신경과에서는 어지럼 환자들 이제 많이 오시는데요. 위험한 신호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축해서 혼자 못 걷는 사람은 이제 집에 버리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축해서 못 가시는 분들은 이건 또 좀 더 관찰을 한다든지 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뭐 갑자기 힘이 쭉 빠진다든지 그냥 걸어갈 수 있게 구름 위에 걷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편통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마 소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는. 아,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소년 때 이제 기립을 했을 때 이제 혈압이랑 맥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못 견딘증이 보통 사춘기 때 키가 많이 크고 이럴 때 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편두통은 편두통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도 있고 또 그거랑 다르게 기립을 했을 때 앞이 까매지고 어지러운 그런 기립성 못 견딘증을 어지러움으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운동이나 수분 섭취 같은 거를 권장하고 하면 좀 쉽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제 이거는 이제 14살 딸아이가 두통이 있어요. 이런 경우 진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새로 생긴다든지 뭐 다른 뭐 약이 안 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평가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는지 뭐 판별하시고요. 머리 앞쪽에 두통이 자주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거 제가 조금 이거 갖고는 알 수는 없는데요. 대개 이제 만성 두통 환자들은 여기저기가 아픕니다. 뭐 그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뒤도 아프고 막 여기저기가 아파서
그리고 눈 부위에 아픈 거는 특별한 게 아닌데요. 딱 국한돼서 아픈 경우, 오히려 한쪽만 아프다든지 국한돼서 아픈 경우에는 이건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아픈 경우에서는 그게 편통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군발두통 관액기가 앓고 지나갑니다. 편통을 앓게 된 지 3년이 됐습니다. 벼락두통 진단도 받았습니다. 제가 벼락두통을 느낀 건지 판별이 잘 안 됩니다. 통증에 민감한 편이라 증상 시 미열이 있어 자주 파이레놀을 자주 먹고 매번 악소리가 날 정도로 NRS 7 이상이 될 때 급성기약을 먹고 편통이 극심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평소에도 머리가 뻑소리가 나거나 이명이 들려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이 머리가 지멋대로 움직인다고 표현하고 얼음팩을 써주시곤 합니다. 굉장히 뭐 힘드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해 주신 기령은 선생님 혹시 답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저희가 엄밀하게 벼락두통은 정말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아픈 게 아니라 정말 순간 악설이 날 정도로 갑자기 정말 수십 초 이내에 1분 이내에 가장 최대치 내가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아니면은 겪어본 적 있지만 아주 고강도가 순간적으로 왔다 하면 그건 벼락두통으로 봐야 되고요. 차츰차츰 시작되면서 아파지고 아 이거 또 시작이다 싶은 내가 겪어본 양상의 두통이다 하면은 그거는 더 편두통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구별점은 얼마나 빨리 최대로 악화되는 그 시점까지 도달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게 되고요. 뭐 또 이제 여기에 심지어 군발두통까지 있으시다 하시면은 군발통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시기에 한쪽에만 국한해서 조금 기존 편두통보다 더 짧고 강하게 오는 게 군발두통이 되겠고 벼락두통은 진짜 별개로 아주 극심하게 순간 발생하고 보통 저희가 5분 이상 지속될 때를 정말 벼락두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서 통증이 둔감하신 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서히 계속 아파져 갖고 더 심해졌을 때 느끼는 거는 편도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순간 갑자기 악 소리 나요. 순간적으로 빡 아프다. 요거는 이제 벼락두통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강도 때문에 벼락두통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벼락두통인 경우에서는 이제 1분 이내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겨서 5분 이상 지속된다. 벼락두통은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이 20% 30%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분별해야 되는데요. 단지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갑자기 아팠어요 물어보면 네, 갑자기 아팠어요 묻다가 1분 이내에 갑자기 아팠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벼락두통이 아닙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0살부터 두통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작년에부터 예방약을 먹여 보톡스를 받았는데 중단했다가 최근에 다시 예방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1, 11세 딸도 두통을 복용합니다. 어린이도 타이레를 가끔 복용하는데 소아두통은 예방약 복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네. 아, 네. 아마 어머니께서 그 1차 두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11살인 그 따님도 1차 두통이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가끔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정도라고 하면 아직 매일 먹는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치료 단계를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이제 소아청소년 연구에서 예방약을 먹었을 때랑 먹지 않았을 때 이제 비교를 해보면 특히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유발 원인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약을 복용하는 거랑 좀 효과가 비슷하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먼저 아플 것 같으니까 미리 예방약을 어릴 때부터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머리가 조금 예민한 성향을 갖고는 있을 거는 같은데 어머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두통에 대한 정보들을 아이한테도 좀 잘 해서 예방하고 언제 아픈지 알아보고 아플 때 바로 약 먹을 수 있는 정도부터 이제 조절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끔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3일 동안 저희 두통은 한 번 시작할 때 2, 3일 동안 지속되고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원인을 모르겠고 MRI 촬영엔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두통의 원인을 모를 게 어떤 식으로 진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혜정 교수님, 예, 아마 말씀하신 거하고 좀, 네, 이혜정 교수님 아니고 저기 기정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마 2, 3일 정도 아픈 네. 경우 걱정하시는 아마 것 같은데, 예, 2, 3일 정도 지속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아마 편두통이시지 않을까
예.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원인을 모르는 두통이 대부분이 원인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두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MRI를 촬영해서 이상 소견이 없으면 아, 위험한 두통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플 수는 있는 거고 자주 아프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두통을 사실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서 앞으로 이제 완치가 되고 두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두통은 그런 병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정도로 조절해서 좀 데려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픈지에 따라 이제 진단명을 붙이고 그거에 맞는 예방약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아플 때 먹는 약만 상비약만 나한테 잘 맞는 약을 찾아서 가끔 가끔 먹어도 되는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해보시면 어떤 두통에 해당되는지를 진단 받으실 수 있어서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편통이 있어서 저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근데 치료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다 나아질 수 있고 약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뇌가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혜정세 교수님? 네. 예방 방법은 특히 이제 생활 습관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수면과 식습관, 특히 과식과 금식 모두를 주의하는 거, 특히 뭐 카페인 과다 섭취한다든지, 혹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음식으로부터 유발되는 요인이 있으면 그런 식습관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 등을 하면서 두통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빛이라든지 소리와 같은 본인의 유발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게 좋겠고 약물적 예방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의사 진료가 필요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한 달에 4번 이상이나 혹은 삶의 질을 크게 방해하는 정도의 두통이 있고 또는 뭐 의사 판단에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경구 예방약으로는 보존적인 뭐 베타 차단제라든지 항경련제라든지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있겠고 CCRP 수용체 기정체와 같은 약도 있고 그 외에는 주사 치료로서 보톡스 주사와 항 CCRP 단클론항체 주사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번 아프면 수일간 지속되는지 이건 뭐 원래 말씀을 하셨고요. 길령은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4시간에서 72시간 지속이 되니까 원래 그 정도 가고요. 경우에 따라서 특히 월경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연속해서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두통이 과민해서 생기는데 그런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라서 한 원래 아프면 한 며칠씩 지속됩니다. 10번. 일반적인 두통과 편통의 차이는 그냥 두통은 아픈 거고 길령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편두통은 어, 그 저기 특징적인 병이라 그러셨죠. 어떤 증상을 갖고 가장 편통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영은 교수님? 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핵심 증상 중에 하나는 메스꺼움 같은 이제 소화기 증상들이 있느냐를 저희가 많이 여쭤봅니다. 90%의 환자분들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을 하는데요. 이게 꼭 구토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거나 체한 느낌 들거나 울렁울렁하거나 약간 이제 속이 어쨌든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반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아플 때 사실 강도도 조금 중요합니다. 약 안 먹고 좋아질 정도의 편도통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미 이제 학습이 돼서 아프기 전에 약을 먹어서 덜 아프게 지나가는 거지 냅두면 굉장히 심하게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두통과는 그대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앞서 얘기 들었던 빛이나 소리에 이제 짜증이 난다는 거를 저희가 이제 워낙에는 광과민성, 이제 소리 과민성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어, 여러 가지가 두통을 조금 더 이제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보통 흔하게는 아프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고 심하게 아프고 약을 먹어야 되고 아프면 꽤 오래 갑니다. 그 편두통도 아주 짧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처럼 2, 3일 정도까지 이제 72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 소화는 조금 더 짧게 아플 수 있지만 그래도 성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최소 4시간 이상은 이제 간다라고 약을 안 먹었을 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꽤 길게 간다라고 하면
아, 편도통이 더 가깝겠다 하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반 두통과 편통이 발생하는 차이.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실제로 아까 이제 편통이 어떤 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통 환자들한테 일반 두통이 생기느냐? 예, 그러니까 거의 편통 환자들한테는 100% 일반 두통이 생기거든요. 항상 속이 메스꺼리고 심하게 울렁거리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편통 환자들한테 어, 편두통에 해당하는 두통은 전체 두통의 3분의 1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편통, 어떤 날 그냥 뭐 긴장의 두통 그렇게 되는데 치료는 다 동일하게 편통으로 치료를 합니다. 병은 이제 질병 분류는 비편통 두통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관계없이 약할 때 빨리 약을 먹으십시오. 굳이 이제 편통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원칙은 구분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구분 못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어, 상황에 따라서 관계없이 어, 상황은 다 이제 자기가 알고 있고 그것도 모르는 분도 계셔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통이 가끔이라도 심하게 아플 때, 좀 심하게 아플 때 체한 게 있으면 나는 편통을 가졌구나 싶어서 두통 치료는 다 편통에 준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응급처치법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저기 응급처치법은 빨리 약 먹고 쉬는 거, 그 정도 되겠고요. 이제 먹는 약과 한국에는 먹는 약밖에 없기 때문에 정 아픈 경우엔 저는 이제 수액을 맞아라.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빨리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는 이제 스프레이 같은 게 있고 혹은 저 피하 주사도 있긴 있는데 한국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다행히 한국에서 또 병원이 가기가 접근성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 아직은 이제 몇 회사에서 그 코에 뿌리는 트립탄, 그 비강 분무제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들여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지금 그 편통 특징 증상 중에 하나가 다 토하시는 거거든요. 토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경구하기 위해서는 어, 주사제에 비해서는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거나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는다. 정도가 응급처치법이겠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타이레놀 6개월 가용, 7개월 약끊고 에나폰 4일, 엠겔 3차, 보톡스 1차, 시베리움 3주, 아킵타 1주, 인대놀 하면서 심하게 아픈 날은 줄어서 만성적인 잔통이 있습니다. 고3이라 학급을 해야 돼 장기간 못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에보엔치 환자를 대부분 지나요. 또한 단두통도 치료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예정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약물 과용에다가 굉장히 증세가 심하신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전형적인 약물 과용 두통의 경과를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고전적으로는 이제 약물 과용되고 있는 약제를 중단을 하고 적절히 예방 치료를 병행하면 호전된다고 하는데 환자분께서는 여러 예방 치료를 병행하면서 노력을 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빈도와 강도는 많이 줄었지만 이제 그 아직 잔두통이 계속 남아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좀 기다려 보긴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고3이어서 생활 습관이 불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수면이나 카페인이나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하면은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혜영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스트레스와 그 관리가 안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에도 오히려 두통을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적절히 전문의와 치료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 치료는 보통 이제 첫 증세가, 그러니까 첫 약효가 나타나는 경구적인 약물에서는 한 3주가 걸리고요. 최대 효과는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약을 좀 천천히 올리면서 경과를 봐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바꾸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도 그러니까 최고 이제 뭐 CGRP 주사제는 3번까지 맞아보고 보톡스도 3번까지 맞아보고 어, 경구엔 아킵타는 또 3개월까지 먹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을 하시고 최소 약 종류로 천천히 약을 꾸준히 드셔야 좋아지겠습니다.
예, 예, 방금 같은 이야기래요. 예방약 기전이 달라 특정 개수를 초과하면 초아침이 도달한다는데 이미 예방약을 4개 먹고 있으면 약을 초과하기보다는 예방약제들의 최대 효과 나타나는 시간을 석 달을 기다려야 하네. 초과 최대 효과 개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원래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약을 최소한 적게 먹고 있는 거고요. 예방 되게 이제 한국에서 CGRP 주사제나 보톡스 그다음에 CGRP 표적 치료제 같은 경우에 추가로 먹고 있는데 최대 효과 나타나는 경우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요. 목표는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50% 감량이고 최적은 한 달에 네 번까지 줄여보자는 게 최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없애는 걸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플 때는 약 드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들은 최대 3개월까지는 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약의 종류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물 과용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잡나요? 치료율이 높나요? 나이가 어리거나 과용기간짧건 남성이면 더 예후가 좋는지, 트립탄 계열과 단순 진통제 과용 중 뭐가 더 예후가 좋은지. 이혜정 선생님 혹시 약물 과용 두통 치료 경험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약물과용 두통 모든 이제 두통 전문 의사들이 치료하기 까다롭다라고 고려하는 경우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CGRP 계열의 주사제나 경구약이 많아서 치료가 잘 되는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기에 약물 과용을 중단해왔을 때 그 금단 기간에 오히려 두통이 더 심해지거나 불안, 뭐 불면, 구토증과 같은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시기를 겪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서 점차 빈도가 줄어들고, 한 3개월 정도 되면은 상당수에서 이제 두통 패턴이 안정화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치료 성공률은 보통은 이제 약물을 완전히 중단하고 예방치료를 병행했을 때 조금 더 호전이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만성 두통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젊거나 그리고 과용 기간이 짧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가 젊고 과용기가 짧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예후를 보일 수는 있는데 성별로서는 사실은 남성에서는 MOA 약물 과용 두통 자체가 빈도가 적고 여성보다 편두통 비율이 적기 때문에 남성인 경우에 예후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과용약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단순 진통제를 과용했을 경우에 조금 더 예후가 좋은 편이고 트립탄 과용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상태 자체가 그 한국에서는 다행히 약물 과용 두통이 쓰는 약들이 그 단순 진통제나 그런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라서 비교적 쉽게 환자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되게 쉽게 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약을 갑자기 끊는 게 더 치료 효과 좋은데 갑자기 끊을 때 반동두통을 한 2, 3일 정도 바짝 아프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뭐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CGRP 주사제를 쓰기도 하고 보톡스를 쓰기도 하고 수액요법을 쓰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쓰기도 하고 그거는 아직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입원도 하거나 외래서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페르고트 같은 에르고트 제제나 그런 카페인 함유 진통제보다는 그 약물 과용이 되더라도 트립타니 제제나 단순 진통제가 훨씬 더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되도록이면 그런 카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혼합 약제 그런 약들을 먹지 말고 트립탄을 먹는 게 훨씬 나은 이유 중에 만약에 중독이 안 하는 게 좋지만 중독이 되더라도 덜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좋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편두통에 사용하고 있는 최신 치료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킵타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저기 다섯 개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이혜정 교수님. 네, 네. 극심한 편두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편두통 치료는 단순합니다. 급성 치료, 예방 치료 이렇게 되겠고, 급성기는 이제 특이약물, 비특이약물이 있습니다. 비특이약물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고, 특이약물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 약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립탄이 있고, 트립탄을 복용하기 어렵거나 효과가 적은 경우 이제 디탄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인 게판트 계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예방 치료의 경우에는 지금 환자분 사용하시는 것처럼 아큐타를 포함해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항우울제라든지 항발작제, 베타차단제 그런 약들이 있고 그 외에 보톡스와 CGRP 억제제를 필두로 하는 이제 단클로낭제 주사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신경조절 치료라고 해서 세팔리나 뭐 경두개 자기자극 이런 신경조절 기기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기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 우리 영상이 곧 이제 편집이 돼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알고 싶으면 앞에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고요. 약물이 종류라든지 새로운 약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 약은 빨리 먹는다든지 예방요법을 적절히 높인다든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아시는 것하고 또 의사들을 진료를 받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꼭 의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조 증상이 없는 통이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프로펜으로 돌려가며 경주 중인데 제일 좋은 진통제는 어떤 것인지 진통제만 드셔보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예정 교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일 효과 좋은 진통제는 자기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진통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그 외에 뭐 나프록센, 그런 계열들의 비트기 약물의 경우에는 보통은 떤 것이 더 효과 좋다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기는 있지만, 본인의 두통을 가라앉힐 수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적으로는 어, 엔세이드 계열인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을 먼저 권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도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트립탄과 같은 그 다른 계열의 약물과 병용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트리탄 치료의 그러니까 급성기 치료의 목표는 2시간 이후에 두통이 없어진 걸 목표로 하거든요. 어떤 약물로 빨리 먹어도 해결이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덱시부펜이 안 되면 작년에 2024년에 나온 국제통학회 그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트리판으로 스위치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트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끼지만 그냥 쓰셔야 되는 약이거든요. 그리고 약의 중독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약국에서 파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 일본은 처방약이지만 유럽의 영국을 포함한 EU에서는 저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정도로 물론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설문제하고 약도 제한하고 그런 게 좀 있지만은 그 정도로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중독돼서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런 것보다는 어, 양이 많이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약물 일주일에 이틀 이하만 먹는다면 어, 먹는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도입된 지 30년이 가까운 그런 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된 약이라서 걱정을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편통의 저기 원인은 잘 모르지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죠. 하나는 환경과 또 다른 환경은 또 유전이고 가족력 중에 두 종이 있는 절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기능 이상인 거 길령은 교수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이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없고요. 중요한 원인으로는 유전, 환경,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4배 정도 아프고요. 전체 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월경기 때 나빠집니다. 호르몬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폐경기 때 아주 많이 아프시기 때문에 여성들의 두통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그다음에 들이 중요한 악화 요인이 된다. 그리고 폐경하고 나서 한 2년 뒤에는 한 40%는 또 여성들의 두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환경적이고 호르몬이 중요하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 같으신데 빠르고 효과적인 편통 진단 핵심적인 질문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길령은 교수님 아까 말씀 언뜻 하신 거 한 번 더 강조해 주십시오. 아, 네. 아까 얘기 드린 거랑 약간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메스꺼리는 거에 대해서 구역, 구토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저는 이제 체하면 머리 아프냐 거꾸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얹힌 느낌 소화 안 되고 입맛 떨어지는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소화기 증상을 좀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통 지속 기간을 물어볼 때 약 안 먹었을 때 기준인 거를 조금 다시 재차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끝나지 않고 꽤 길다. 그리고 약을 보통 먹는다. 뭐 요게 사실 핵심일 것 같고 워낙에 이제 박통성 두통인지나 뭐 편측인지 뭐 관감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소화기 증상의 유무 그리고 아픈 기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캐치해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소화기 증상 우리도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소화기 증상을 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CGRP랑 주사랑 경구점을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이혜정 교수님, 네, 요새 그 세로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통 CGRP 주사와 경구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저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분들에서 특히 차이를 두고 많이 설명을 하고 투약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통 CGRP 주사의 경우에는 보통 반감기가 일주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들어간 약물이 이제 반감기를 거치고 빠져나가기까지 이제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에 차이가 있겠고, 최근에 나온 경구제의 경우에는 반감기도 짧고, 그 이후에 이제 반감기를 거치고 나서 약물 농도가 없어지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보통은 임신을 앞두고 있는 여성에서 만약에 계획적인 임시를 하는 경우에는 경구제를 사용을 해서 조절을 빨리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보통 CGRP 주사를 고려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 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주사와 그리고 먹는 약 요런 그 기본적인 차이를 두고 진료를 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CGRP는 한국에 나온 약들은 다 CGRP 그 CGRP 물질에 대한 거고요. 경구제는 CGRP 수용체에 대한 건데 뭐 특히 특징적으로 CGRP 주사제 경구제는 이제 소화기 장애라든지 탈모 그런 그다음에 체중 감소 그런 게 조금 기존의 CGRP 주사제보다 좀 더 많은 것 그다음에 보험이 안 되고 힘든 것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좀 세세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치료받으시는 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이야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주기 때문에 전후관계로 심하게 아프고 관자놀이 두통이요 전조증상으로 후두근 통증, 피가 소위염, 어떨 때는 콧등 압박, 미간 통증인데 이미그라미하고 아조비를 맞았습니다. 현재 다니는 신경과에서는 편통이라고 하는데 다른 신경과 정형과에서는 경추성 두통, 군발 두통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진단법도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편통으로 칭해도 될지 어, 길령은 교수님 이 진단이라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뭐 조금 더 사실 여쭤봐야 더 진단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두통의 진단이 다른 이제 두통이라는 게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다른 이제 과를 진료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를 주시는 게 목 때문에 머리 아팠다 얘기 들으시는 경우가 사실 많고 편두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반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조짐이 유무에 따라 저희가 사실을 나눕니다. 조짐이 없는 편두통인지 뭐 조짐이 있는 편두통인지인데 이 일반 편두통을 저희 흔히 그냥 조짐 없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했을 적에 지금 얘기하신 이제 여러 가지가 전조는 아니고 이제 전구 증상 중에 이제 목부터 아프다가 특히 두통이 시작될 때 뭐 목부터 올라와서 이제 앞쪽으로 점점 더 이제 번져지면서 아프거나 거꾸로 눈 주변부터 시작해서 뭐 뒤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편두통이랑 군발두통은 일단 명확하게 좀 다릅니다. 군발두통 같은 경우 아주 극심하고 편특이만 국한되어 있고 훨씬 더 심하고 짧게 어느 시기에 특정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편두통이랑 군발두통은 일단 그걸로 이제 기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경추성 두통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편측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두 쪽으로 오고 한쪽에 와야 되고 움직임의 악화나 호전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목에 사실은 경추부의 아주 상단부 흔히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디스크 있는 이제 그런 위치보다 훨씬 더 상단부에 이제 병소가 있는 이거는 이차성 두통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걸로는 사실은 어
조금 뭐 이렇게 앞서 얘기드린 소화기 증상이나 지속 기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30대 여성이고 생리 주기에 주로 좀 반복이 되고 전조처럼 뭔가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어떤 패턴이 있고 이제 하셨던 걸로 봤을 적에는 편두통이시지 않을까 일단 유추가 되기는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아픈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결국 물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서를 찾아서 결과를 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편두통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이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이제 저희 클루가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확실히 뭐가 맞다 얘기 드리긴 어렵지 아마도 편두통이 아니실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방약을 3개월간 복용했는데 병원에서 아조비를 투여를 권하셨습니다. 급여 처리가 복잡하여 급여 처리 부분에 관련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는데요. 다른 방문을 병원에 요거는 제가 회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조비가 그러니까 그런 CGRP 표적 치료제가 효과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의사도 알고 있고 환자도 알고 있고 근데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이런 CGRP를 열심히 도입한 나라가 유럽 여러 나라입니다. 유럽 나라인데 유럽에서도 여러 저기 우리나라는 영국을 조금 오래된 영국의 걸 따지고 있는데 어, 그 나라마다 이게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 이 굉장히 그러니까 뭐 두 개 정도 필 뺐다고 적기만 적으면 합법편통, 만성편통 다 됩니다. 다 되는데 단 그렇게 많이 그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는데도 하나에 14,000엔, 13,000엔 정도니까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죠. 그리고 한국은 만성편두통인데 지금 급여를 하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1년 동안에 약물을 사용한 두통 일기를 다 적어야 되고 편통 그것도 이제 절반 이상 아픈 게 약에 의해서 50%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으면서 호전이 없으면서 50% 저기 1년 이상의 15일 이상 하고 8일 이상인 만성편통이 절반 이하로 좋아지는 경우를 세 가지 이상 약물로 충분히 사용해야만 진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올 때마다 기록을 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는 셈도 20%를 넘지를 않고요. 저도 보통 이제 소통을 많이 보시는 셈이 급여되는 게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CGR 아조비를 투여하시는데 그 어떤 그, 그 급여를 진료를 진행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거의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한국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실비보험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래서 급여 처리가 매우 매우 복잡하고 이제 비교적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도 사실은 뭐 열심히 두통일을 안 썼다고 삭감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원하신 선생님들이나 여기 종합병원에 계신 선생님 더더욱 불편하고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삭감도 되고 뭐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드는데 힘도 없다. 그렇지만 저희 두통학교에서는 이제 그 이걸 조금이라도 개선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이제 만성 편두통은 잘 안 줄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는 12개월 쓰고 나서 6개월 단약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단약을 어떻게 하면 3개월로 줄일까 그러고 있고 급여 기준을 완화할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마다 이게 그 두통을 얼마나 크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나라마다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CGRP 주사제는 뭐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건 잘해주는데 뭐 우리가 너무나도 선진국으로 생각하는 프랑스는 CGRP 급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뭐라고 할 수 없고요. 근데 또 힘든 경우는 CGRP 급여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4분의 3이 그 실비 보험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1은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줄여들고 하고 보험 당국에 두통이 이러한 최신 치료가 필요하다. 것들을 어필하고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아마 그 선생님도 발을 꺼내는 거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해주고 싶은데 근데 급여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 쓰는 거하고 다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병원에 갔다 왔다가 이거를 안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약을 안 써서 생기는 그런 약을 버린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의사 책임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뇌전증 전조식? 이거 좀 찌끈거리는, 이거 조금, 뇌전증이 아니라 편통이시겠죠. 근데 뇌전증 전조 증상 시에 찌끈거리는 거는, 이거 뇌전증 때 짧게 찌끈거리는 증상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감각오라가. 근데 이거는 좀, 그 편통 때 찌끈거리는 거는 조짐이 생길 때도 두통이 뇌전증이 아니라 두통일 때, 편통 전조 증상 시에 전조 증상과 같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전조 증상이 끝나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편통 환자들한테 한 30%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조짐이 없다고 해서 편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조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절반 이하로 가끔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각 조짐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각 조짐이 아니라 감각만이란 이상한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시각 조짐이 꼭 98%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시각 조짐이 있는 사람을 우선 없는 사람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됩니다. 병원 선택을 이거 저-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두통학회 회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원래 환자용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이트도 없어져서 그때 같이 있었던 두통 전문의 찾기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날아가 버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우리가 복구를 했고 그 대신 두통 없는 행복한 세상을 쳐도 되고 혹은 두통 정보 한글로 치고 닷컴으로 치시면 우리 홈페이지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시면 두통 전문의 찾기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두통 정보 찾기에 가보시면 여기에 두통 전문의 찾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가시면 두통 전문의 찾으시면 여기서 두통 전문의 쌤들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한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회복을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저- 참고하셔가지고 두통 쌤들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답변은 이 정도로 다 했고요. 여러 쌤들 어, 예, 예, 뭐 따로 답변은 없습니다. 끝까지 많은 선생님들 지금 한 거의 50명 가까이 참여해 주셔서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기 그 새로 나온 두통 정보닷컴을 이용해 주시고요. 오늘의 저희 그 정보가 여러 참여 선생님들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강의에 참가해 주신 어, 권혜영 교수님, 근령은 교수님, 이혜정 교수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